네, 안녕하세요. 명의대로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또 투자 잘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좀 불꽃 튀는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이제 합의되면서 시장에 어떤 상당히 훈풍이 작용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빠져나가기만 했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를 강하게 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좀 소외되는 양극화되는 어떤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한다는 거는 모멘텀을 받는다는 거는 또 이제 대만 증시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대만 증시의 상승은 신고가 행진은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극심하게. 그게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출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 들고 있거나 다른 업종 갖고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감 복귀 정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0.04% 약세로 마감했고요. 2,1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뭐 2,200포인트 거의 이제 다가왔습니다. 상당히 좀 상승 속도를 연초부터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인 흐름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약간 좀 도치 형태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를 받고 이격을 벌리면서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올라왔죠. 아직은 뭐 실적 기반이라든지 뭐 수출 증가율이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무역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일단 여기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끌어올린 어떤 지수기 때문에 이격의 어떤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이 연말 안짝으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약간 그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0.25% 약세로 마감했고요. 6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만큼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뭐 코스피 대비해 가지고는 뭐 약한 모습입니다. 바닥은 이제 확인했지만 상승을 올려주는 그런 수급적인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여기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코스닥 쪽에 종목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어느 정도 뭐 좋은 흐름을 추세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오늘 조정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펀더멘털 쪽에 이제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상당히 좀 붙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외 증시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율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새 보면 환율이 확 밑으로 빠졌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서 환율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형태.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어떤 자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환율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원 가까이 갔던 이제 환율이 1,167원 정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증시도 지난 5거래일 동안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다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플러스권 마감하면서 강한 어떤 신고가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이 추세 자체가 일단은 뭐 조정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연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적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와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 이제 중장기평선을 요 앞서 이제 저항받았지만 여기서 또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밀접한 상관도를 가지겠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대만 증시를 이제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렸는데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린 게 대만이 이제 그 미국의 많은 어떤 그 애플 비롯한 IT 기업들의 하청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수입니다. 이번에 무역 협상이 잘 됐다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신흥국을 당연히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신흥국 중에서 이 협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I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디냐? 대만이죠. 그래서 대만 쪽으로 이제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아예 신고가를 계속 높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IT가 연초에 강한 흐름을 보일 게 어느 정도 좀 예측되는 그런 대만 증시 흐름이고요. 대만 증시도 이제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상해 종합 증시가 방향을 위로 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빠지지 않았던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뭐 등락을 만들긴 하겠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방향을 이제 위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장세, 중국의 장세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요 흐름에 글로벌 흐름에 좀 편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어떤 증시와 이제 굉장히 지금 상관도가 가장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도주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 흐름 체크해드리면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뭐 어느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추세 상승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기업이 미리 이제 무역 분쟁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었던 투심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었던 미국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신고가 흐름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요. 미국 시장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그리고 환율 같은 동향 체크 보면 리스크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장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 흐름을 탈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은 뭐 가장 특징점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게 확실한 어떤 포인트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800억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일간 단위로 5천억씩 막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외국인 수급과 이제 오늘 수급이 좀 다른 점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 쪽에 완전히 집중됐었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른 업종 쪽으로도 같이 분산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업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이제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뭐 연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측면이 크고요. 특히 이제 IT 쪽으로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도하게 갭 상승을 동반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저가로 들어왔던 물량들,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한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뭐 다소 좀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성 매물이 뭐 아닐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오늘 장세는 차익성 매물에 의한 좀 조정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인데요. 프로그램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하고 뭐 당연히 상관도 높은 흐름일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도 한 2,200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 수급,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어제도 한 4천억 정도 들어오고요. 최근에 뭐 4천억, 5천억 단위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흐름이 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수급을 보면 그 시총 상위주들 위주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총 상위주로 이제 올라온다는 거는 뭐 결국은 일단은 전체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연말에. 그래서 지수적으로도 뭐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이 조용할 것 같았던 연말 증시에 좀 굉장히 좀 훈풍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굉장히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 업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반도체 업종을 그래도 최근에 이제 계속 강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삼성전자에 집중됐죠. 지금 대만 증시에서도 모든 업종의 대만 증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급들이 TSMC라는 이제 위탁 생산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신고가를 올리고 그게 지수를 견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실적에 다시 반등이라든지 턴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모멘텀과 함께 올려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음봉이 떴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상승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요날 이제 2% 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요날도 2% 갭 상승, 요날도 2% 갭 상승. 갭을 3번이나 동반하면서 이제 상승, 급등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익성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부 이격 조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이 덩치가 큰 종목은 일반적인 기술적인 패턴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좀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갭을 여기든 흐름을 보이면서 좀 메꾸는 그런 과정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추후에는 이제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권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 따라잡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비롯해가지고 증시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완전히 화두인데 이때는 조금 이제 조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신규로 매수할 분들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삼성전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신고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고점 때까지 거의 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2017년, 18년도 실적 고점을 넘기거나 찍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건 아직은 유연하거든요.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그냥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치고 나가려면 지금 1단계 무역 합의보다 더 임팩트가 큰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동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걸 메꾸기 위한 그런 과정 쪽으로 좀 조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이 두 종목이 핵심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시스템 쪽으로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DB 하이텍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만 증시하고 연결되는 거죠. TSMC와 같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DB 하이텍 쪽으로 기관은 이제 차익 매물 쏟아내죠.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TSMC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업종
요 이제 DBIT가 끌어올리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흘러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 성장세는 뭐 유효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장 가동률이 100%라는 게 다소 좀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이제 이렇게 그 논리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제 볼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를 이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추후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설비 투자하면 이제 1년 6개월, 2년 뒤에 이제 그 양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라든지 KC텍, 유진테크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예, 뭐 원익 IPS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일부 조정 들어간 종목도 있기도 하지만 뭐 테스 이런 종목은 플러스권을 오늘도 이제 유지를 해줬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 턴에 대한 어떤 기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은 수주가 아니지만 3개월, 6개월 뒤에 수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예,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KC텍 같은 경우도 3% 정도 예, 상승을 했습니다. KC텍 같은 경우 뭐 소재도 같이 생산하는 기업인데 보시면 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도달하거나 도달하기 직전의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KC텍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진테크도 오늘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 예, 유진테크도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예. 2017년도 말에 고점 찍고 예,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하락, 횡보 조정 보이다가 저점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올해 초 그리고 여름 이 두 번의 저점대를 좀 확인하고 예, 이렇게 또 올라서는 정배열 돌아서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도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래도 좋은 어떤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일단은 뭐 순환매 돌면서 이쪽 안에서 이제 수급이 돈다는 건 굉장히 우리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어차피 다른 업종으로도 순환매 같이 돌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내년 초에 계속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은행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강력한 규제책이 이제 그 발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급 쪽을 이제 막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가격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좀 꺾을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어떤 시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와 이제 건설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이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요때 이제 최근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 차트 보면요. 지난 8월 달에도 이제 저점을 이제 형성을 시켰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금리 인하가 있었죠. 예, 이제 연이어서 이제 국내 금리도 이제 인하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게 이제 보험 업종이라든지 은행 업종에 대한 악재긴 한데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부동산 관련된 이제 규제책 관련 부분도 사실 이 KB금융이나 은행 업종에 이 투심적으로는 좀 악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뭐 실적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은행 업종에 당연히 뭐가 영향을 받겠냐 하면 건설과 은행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기관들도 이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저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팽배하거나 막 투매가 나오거나 할 때는 받아내는 게 맞고요. 예, 분석을 해보고 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을 보이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예, 이 문제도 규제책 자체도 어떤 이 은행 업종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악재나 실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적으로 꺾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K부분도 정확하게 이틀 동안 빠지고 오늘부터 다시 3%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달 이제 저점을 찍고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었는데, 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7% 당일날 빠지고요. 예, 어제도 이제 마이너스권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2% 오르면서 다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뭐 보시면서 우리가 증시에서 항상 막 악재고 막 불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시장의 이제 큰 축 IT와 이제 바이오죠. 그런데 이제 IT 쪽으로 수급이 이제 집중되면서 다소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시총 상위주들은요, 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기관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를 바라볼 때 지금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 막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업종은 조금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올해 IT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 20-30%씩 대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따라잡는 어떤 개념은 아니고요. 갖고 있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은 선순환 돕니다. 그러면 보다 더 밸류가 낮은 단계, 주가가 낮은 단계 업종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최근에 시총 상위주부터 바이오 업종을 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연초를 대비해서 수익률을 더 높게 내기 위해서는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저점 찍고 이제 다시 내년도에 더 모멘텀을 기대를 가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 초에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데 더 안정적이면서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의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뭐 최근에도 이 횡보하는 어떤 국면 속에서 수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연초 대비해서는 이 바이오 업종 시총 상위주들 기관 수급, 특히 기관 수급 들어오는 것들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인들 해안 쪽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연말에 지금 갑자기 협상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불었기 때문에 뭐 급작스럽게 지금 막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거예요. 딴 데 막 갈 수 없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근데 이제 이쪽이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조정 구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달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모멘텀을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선 중요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거기에 이제 공식 초청받거나 참가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발표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언론의 어떤 뉴스들, 기사들,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참가 기업의 모멘텀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월 13일 날 열리는 그 학회 그거를 1월 초에 준비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한 4종목 정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공식 초청받은 기업 셀트리온 그리고 제넥신 주가 수준을 이제 다 체크를 해보고 매력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솔루션도 이제 관절염 쪽으로 세포 치료제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이상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그 뇌 중추신경계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이 미국 국립보건원과 같이 이 파킨슨병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멘텀을 받고 내년도에 이제 흐름이 좋은 어떤
기대되는 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내년도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시장에 이제 출시하는 트룩시마 비롯해서 모멘텀을 크게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도 이제 면역 항암제 쪽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쪽으로도 이제 3상 진입을 이제 앞두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멘텀 그리고 이제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그리고 뇌 중추신경계 관련된 모멘텀 가시는 요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이 내년도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3일에 열리는 요 컨퍼런스에서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미리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미리 이제 저가권 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말에 갑자기 튈지는 뭐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협상의 모멘텀이 여기에 이제 딱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오늘 명예들 복귀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